네, 안녕하세요. 아모르파티의 이종훈입니다. 방송을 며칠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 100주년 3.1절 날 3월 1일 날 수원에 고등검찰청하고 고등법원이 생깁니다. 수원고검하고 고검하고 고법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고검 고법이 되죠. 우리나라에 서울하고 여섯 개의 광역시가 있나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그렇죠? 서울 일곱 개인데 이 중에 인천하고 울산에는 지방법원 고등검찰청하고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인천은 서울에서 관할하고 울산은 부산에서 관할합니다. 수원은 광역시가 아닌데 기초단체 중에서 최초로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생기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이 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도 서울이 관할하고 서울 전체도 서울이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고검이 훨씬 큽니다만은 경기도의 인구 전체가 서울보다 많기 때문에 또 서울의 인구는 부산의 2배가 넘기 때문에 또 경기도의 인구는 경기도에서 서울 남쪽이 더 많기 때문에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고검은 부산고검보다 더 많은 인구를 관할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고등검찰청, 고등법원이 됩니다. 3월 1일 날 그런 고검을 만드는데 이 고검장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게 지금 법조타운의 하나의 관심사항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검장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윤 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이 현안 사건, 즉 다시 말하면 적폐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총지휘해야 되니까 유임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1년이 지난 이번에는 고검장으로 수원고검장으로 내보낼 거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 예측을 하는 이유는 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금 지나면 만 2년이 돼가죠. 그리고 저는 지금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레임덕을 하려면 결국 사정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윤 지검장을 계속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둘 수가 없을 거고 아마 대검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주인인 검찰총장이 되려면 고검장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니까 반드시 고검장을 거쳐야만 검찰총장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률학 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관리가 그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윤 지검장께서는 흥미로운 게 이분이 그 지청장급으로 계시다가 그때 이제 뭐 많은 좀 부딪힘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서울 고검으로 갔습니다. 서울 고검인가요? 고검을 떠들었는데 고검 검사들은 뭐라 그럴까 옛날에 뭐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전 고검에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 자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밑에 동부지청, 서부지청, 남부지청 등이 있어갖고 그러한 지청들을 지검으로 올리면서 서울중앙지검을 고검급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지검장이 아닌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으로 떨어뜨렸죠. 지검장급으로. 그렇게 해서 고검에 가 있던 우리 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고검장으로 임명한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인설관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를 조정했으니까 위인조정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위인설관은 아니지만 위인조정관을 해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적폐 수사를 해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카이 우리 그 T50 만들고 하는 카이에 비리가 있다고
그 사장하고 여러 사람들을 구속시킨 사건이 이 정부 초기에 있었죠. 카이의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수사를 한다면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압수수색하고 했거든요. 왜?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적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주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이 있는. 근데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 사건이 터졌죠.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는. 그분 사건은 지금 누가 어디서 다루는 줄 아세요?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왜 서울중앙지검이 안 하고 수원지검으로 보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정부에서 적폐가 될 수 있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안 하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에 빛이 나지. 현 정부의 적폐일 수도 있는 걸 수사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원지검으로 보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딱히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적폐 수사를 하고 힘을 쓰는 거는요.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은 군을 통원해 갖고 힘을 썼습니다. 군사력, 5.16을 통하든 12.12를 통하든 간에 군대를 굉장히 그때 군대가 힘이 세졌죠. 그래서 군에 대한 인사는 군 문제는 언론도 보도도 못하고 군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막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위기 시에 군과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평시에 저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검찰이요. 기소 독점을 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어 하고 기소를 해버리면은 재판에 가서 살아남는 거는 자기네 능력이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반대로 죄가 있어도 내가 기소 안 해 하고 봐줘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는데 뚜렷한 혐의는 없었는데 그분이 모욕감을 당해서 자살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이 막 손을 대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낭패에 빠집니다. 그만큼 평시에는 검찰, 위기 시에는 군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기 시에는 실질적인 총칼의 힘이 강하고 평시에는 법률이 보장된 법을 통해서 법치를 하다 보니까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는 경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자, 이 윤석열 지검장을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는 없죠.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근데 고검장은요. 현재 5개 있는 고검장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재기 수사 명령이나 내리고 특별히 수사할 수. 그러니까 고검장을 근데 거치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못 되니까 이번에 3월 달에 수원 고검장이 임명했다가 이번 7월 달에 말입니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못 박혀 있고요.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윤석열 고검장을 임명했다가 7월에 이분을 검찰총장 시켜서 어떤 검찰을 장악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해석이 지금 서초동 법원가에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교 연합회 전문대학원 뭐 이사장인가 연합회 이사장, 법학교수 무슨 협회 회장 뭐 이렇게 해서 외부 사람 4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의 검찰국장 등 해서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추천을 해주는데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반수를 결정하거든요. 누구를 추천할지는. 따라서 딱 대결이 벌어지면은 이 4사람, 비정부 사람 4사람,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4사람이 모조리 반대해도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5사람이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사람은 거의 추천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쯤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이제 2월 달이 돼가니까 한 5개월, 4개월 남았으면 그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차기 총장을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이유는 3월에 고검장에 윤석열 수원고검장이 임명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이 정부의 뜻을 읽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이 문재인 정부를 끌고 나갈 수 있겠죠. 우리 문정부는 특이하게 작년에 발표했나요? 국정 100대 과제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걸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속 유지를 제1 과제로 삼았었어요.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일로 보고 있고요.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한미동맹이라든지 우리의 안보라든지 경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다음 문제로 두고 있는 특이한 정부죠. 아주 상당히 이 검찰을 통해서 힘을 쓰겠다는 정부인데. 근데 이미 경제는 뭐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이니까 버티겠지만은 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어서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경제를 강조하던데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기를 피하려면은 공권력을 장악해야 되니까 아마 검찰총장을 문무일 총장보다 강한 사람이 임명하고 싶겠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3월 1일 날 수원고검이 개청할 때 윤석열 수원고검장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무일 총장이 물러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틀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눈에 띄고 무슨 수원고검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렇게 했다. 수사권 없는 고검장 기간을 짧게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해서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개청하는 수원고검장에 누가 임명되는지가 지금 서초동 법조타운의 관심거리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